안녕, 반갑습니다. 내 목소리 들리나요? 오늘은 들려야 될 텐데. 잘 들립니까? 아, 네, 다행입니다. 2주 전에 방송을 해야 하는데 마이크가 되질 않아서 결국 방송을 포기하는 바람에 지금 한 달 만에 여러분을 지금 만나게 됐어요. 제가 지금 3주 전에 집을 이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일주일 전에 또 스튜디오를 또 옮겼어요. 그래서 결국 한 달 내내 지금 이사하고 정리하고 그러고 지냈는데, 이사를 하고 다시 세팅을 하고 났더니 그 유튜브 방송 프로그램인 그 OBS가 잭을 뺐다가 다시 꽂으면 마이크 설정을 다시 해야 한대요. 근데 그걸 모르고 예전 그대로 세팅이 됐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소리가 안 나지? 그리고 혼자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제자한테 이제 서로 이제 연락을 해서 에,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고 막 찾다가 못 찾았어요. 이래저래 다 해보고 프로그램도 지웠다가 다시 깔고 했는데, 그러다가 우연찮게 이제 OBS 안에 이제 설정을 보게 됐는데 마이크가 이제 설정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 방송은 이미 뭐 안 하기로 한 다음이라서 안타깝지만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모르면 몸이 고생이에요. 더 웃긴 거는 그렇게 해놓고 며칠 전까지 그 공개 방송을 그대로 한 상태에서 테스트를 하면서 제자하고 대화를 했기 때문에 그 대화가 그대로 올라가 있었던 거예요. 한 세 번인가를 테스트를 하면서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했던 그 공개 영상이 정신이 없어서 이제 그걸 잊어먹은 거죠. 그게 공개로 돼 있다라는 걸 전혀 생각을 못하고 그냥 그게 오픈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서 또 뭐 이사하고 또 스튜디오를 옮기고 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겨우 며칠 전까지 정리를 끝내고서 이제 다시 이제 그 방송을 좀 해야 하니, 사실은 지난주 일요일 날 좀 다시 해볼까 했는데 너무 뭐 그날 토요일 날이 또 이사를 스튜디오를 옮기는 바람에 일요일 날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닿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열어봤는데 제자하고 계속 떠들고 있는 영상 세 개가 그대로 공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또 당혹스러워서 정신없이 또 끄고 엄한 프로그램 막 욕도 하고 막 이랬는데 그게 또 그대로 공개가 됐더라고요. 많은 친구들이 또 봤어요. 또 다른 거는 뭐 한 12월 몇 거 안 보더니 뭐 그런 건 또 50몇 회씩 봤어. 아마도 뭘까, 제목이나 뭐 여러 가지 아무것도 세팅이 안 돼 있고 그냥 생으로 올라가 있으니까 궁금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민낯이 드러난 방송 사고가 한 2주 그냥 널려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라도 보신 분들이 있으면 깊은 양해와 이해를 바랍니다. 이제 봄이니까 일단 다른 친구들 올 때 잠깐 여담으로 이사한 우리 집 동네 어, 그 공원을 좀 보여줄게요. 동춘당 공원이라고 하는, 대전에 있어요. 바로 앞쪽에 살고 있는데 그 동춘당은 그 조선 효종 때 그 송준길 선생님의 음, 별당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도 내막은 뭐 잘 모르지만 별땅이에요. 자그마해요. 근데 이제 봄이라서 목련이 아주 예쁘게 폈길래 이건 열흘 전 사진이에요. 열흘 전에. 음, 동춘당을 한 바퀴 이사 온 기념으로 음, 한 바퀴 돌면서 이제 예쁜 목련이 예, 탐스럽게 폈길래 음, 잠깐 찍었어요. 매화도 피었고 역시 봄은 좋은 것 같아요. 그 아주 귀여운 그 유치원 아이들이 선생님 따라서 꽃 구경을 나왔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냥 한 바퀴 이렇게 어, 고즈넉한 그 길 따라서 한 바퀴 돌기에는 딱 좋은 그 동네 사람들이 강아지 산책시키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 상당히 많은 애완견들을 데리고 사람들이 다니는 모습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뭐 대단히 볼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조용히 한적한 길을 걸으면서 음, 보기엔 딱 좋은 곳이에요. 건물들도 뭐 크거나 이렇게 화려하지 않고요. 별당이다 보니까 정말 들어가 보면 그냥 아늑한 느낌이 들어요. 음. 나도 이렇게 어렸을 때로 다시 돌아가면 어린 시절로 돌아가면 또 시험을 봐야 되는구나. 난 시험이 싫어요. 요거 이제 지금 약간 좀 해질녘에 요즘은 이제 밤이 좀 길어져서 음, 저녁을 먹고 나갔는데도 날이 밝더라고요. 근데 열흘 전만 해도 요게 이 뒤에 있는 게 이제 학교인데 동춘 중학교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걸려 있었는데 그래서 요번에 다시 갔더니 이 성천 중학교에 이 프레임카드가 걸렸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랬더니 그 우상혁 선수라고 높이뛰기 선수가 세계 금메달 땄어요. 음. 근데 그 선수가 여기 성천중학교 출신이더라고요. 음.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이죠. 예. 육산 선수로서 높이뛰기를 금메달 딴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음. 이게 튤립도 이제 막 폈어요. 예쁘게. 그때 열흘 전하고 또 풍경이 좀 달라서 음. 이제 해가 지면서 이제 이렇게 주변에 번화가에 이렇게 불이 예, 켜지고 자 그래서 봄을 맞이해서 집도 스튜디오도 다 옮기고 정리하느라고 한 달 동안 좀 정신이 없어서 여러분들 강의를 제대로 진행을 못해서 정말 죄송하고요. 자 그래서 한 달 만에 오래간만에 이제 여러분들 만났으니 이제 봄맞이 화이팅을 해봐야죠. 아까 승주님 그림을 보고 놀랐다라는 이제 그 글을 썼는데 잠깐 승주님 그림 좀 봐도 될까요? 괜찮나요? 내가 댓글을 안 쓴 것들도 있더라고요. 내가 몰라서 정신이 없어서 이거는 언제쯤 그린 거죠? 요즘 그린 거 같지는 않은 느낌인데 뭐 고등학교 때쯤 그렸을까요? 작년에. 네. 근데 참 그림을
다양하게 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만 이렇게 따라 그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자기가 그리고자 하는 생각이 들면 거침없이 표현하는 그런 타입의 그런 모습들, 그런 시도들이 참 좋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처음 그림을 보다 보니 그림을 이렇게 감각적으로 그리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프리드로잉을 했는데 이게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림을 언제부터 그렸는지 모르겠지만 필력이 상당히 있어요. 그리고 또 자유분방하게 그림을 그릴 줄 알고 느낌을 살려서 할 줄 알고 다만 이제 더 좀 밀도 있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아무려면 이제 뭐 해부학이나 투시도법이나 여러 가지가 더 보완이 돼야 되겠지만 일단 지금 대학교 2학년 지금 이제 뭐 갓 2학년 이제 갓 올라왔으니 그 정도 수준에서 이 정도로 인체를 구현한다는 것은 상당히 잘 그리는 그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특히 그림을 거침없이 그려요. 두려움이 별로 없고 정말로 그림을 그냥 좋아서 그리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그리거나 과제를 하거나 공부를 해야지라고 하는 어떤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그리고 싶어서 그냥 즐기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힘들겠죠. 힘들지만 그게 마지못해서 하는 고통이 아니라 그냥 하면서 어떤 포만감을 가지면서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서 어, 정말 멋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 내가 원래 팩폭을 하는 사람이지 이렇게 칭찬을 원래 잘 안 하거든요. 근데 뭐 연필이나 콩테로 정말 자유롭게 그리고 싶은 대로 마음껏 그리고 다시 그리고 다른 걸 그리고 뭐 보이는 거대로 막 그리는 그런 거침없는 느낌. 그 다음에 그리는 스타일도 바꿔가면서 느낌을 뭐 이렇게도 바꾸고 저렇게도 바꾸고 해가면서 음, 그냥 즐기는 모습이 좋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크로키를 그리면서 무지하게 의무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지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리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크로키는 정말 자유롭게 그리는 게 가장 좋아요. 취미 같은 그림이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이제 어차피 프로 작가나 감독이 되려고 공부를 하는 거지만 그림 그리는 순간만큼은 어떤 사회적인 어떤 직위나 재물이나 명예를 위해서 그림을 그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나중에 사회 나가서 작가가 되고 싶고 감독이 되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은 하는 건 맞죠. 그러나 그림이 좋아서 열심히 하다 보니 작가가 되고 감독이 되는 거지. 그냥 사회적인 어떤 그런 부귀영화를 위해서 사심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오히려 더 안 되거든요, 그게. 나 같은 경우도 그냥 미친 듯이 그냥 그림이 좋아서 그리다 보니 그냥 어느 순간 감독이 됐더라고요. 오히려 많이 두려웠죠. 뭐 동화를 하고 있는데 감독님이 불러서 너 원화해라 라는데 전 못하겠는데요 라고 두려워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두려워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또 감독이 될 때도 처음에는 이제 조감독 제의를 받았을 때도 떨렸어요. 그래서 도망갔어요. 짐 싸들고 집으로 도망갔어. 조감독 하라고 했는데 못하겠다고. 그러다 일주일 뒤에 이제 돌아와서 조감독을 안 하는 조건 하에서 다시 이제 왔는데
그러고 나서 또 한 1년 만에 또 결국은 또 끌려서 이제 조감독이 됐고, 그러다가 또 1년 만에 또 감독이 되고, 뭐 그렇게 나는 이게 뭐든지 내가 선택해서 했다기보다는 그냥 끌려다니면서 했던 것 같아요. 뭐 대학교 들어갔을 때도 뭐 미술학원 선생을 이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하잖아요, 보통. 음. 아, 네, 한길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그냥 선생님이 너 와서 애들 가르쳐라 그래서 그냥 선생이 됐고, 그래서 이제 미술학원 선생을 한 10년 정도, 서울에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하면서도 대전까지 내려와서 미술학원 선생을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많이 봐주셨죠. 애니메이션 초창기 때는 돈을 많이 못 버니까 생활에도 도움이 되라고 불러주셨고, 그리고 애니메이션 할 때도 뭐 선배 작가님, 감독님들이 많이 끌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앉아서 그림만 그리고 있었더니 뭐 이거 해라, 일로 와라, 저리 가라, 뭐 다른 회사 가자, 다른 프로젝트 하자, 뭐 계속 이렇게 불러다녀서 그렇게 이제 끌려다니다가 감독이 됐는데 또 거기서 또 교수를 좀 하라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또 교수도 하게 된 것도 끌려서 뭐 하나를 내가 선택해서 해본 적이 없네요. 가만 보니까 계속 타에 의해서 어, 권유를 받고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다가 마지못해서 교수를 교수로 좀 와달라고 했을 때도 한 세 달인가를 도망 다녔던 것 같아요. 뭉개고 답변 안 하고 안 하겠다고 도망 다니다가 했던 기억이 있고요. 자, 근데 지금 슬슬 이제 그림을 이렇게 내려다 보다 보면 승준님은 참 여러 가지를 마음껏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려요. 난 정말 이해가 안 간 게 이거였어. 작년 드로잉 수업 때 그린 것들. 오른쪽은 힘차게 발레 혹은 피겨하는 듯한 동세를 단순하고 장식해 본 것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 오른쪽 거? 이 왼쪽 거는 뭐지? 처음에 어제 한 크로키 올리려고 켰는데 어쩌다 보니 연대기를 강의에서 말씀하신 하루에 그림 1시간도 안 그리는 학생에 너무 찔렸습니다. 이렇게 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제일 열심히 하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멋져요. 뭐 양을 떠나서 어쨌든 대상을 표현하는 데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없이,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다는 건 사심이 없는 거죠. 뭔가를 바라거나 기대를 하지 않고 그냥 내가 그림을 그리는 거에 지금 집중하는 거죠. 그냥 다른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냥 그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 거죠. 그림을 그릴 때는 그냥 그림만 그려야 되는 거죠. 내가 그래서 뭘 하겠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서 그 재료를 선택하거나 표현하는 방법을 바꾸거나 장르를 바꾸거나 음, 못해서가 아니라 이제 일부러 이런 것도 테크닉을 좀 바꿔서 표현하는 그림체를 바꾸거나 명암이든 뭐 어두운 톤 그림자를 넣거나 뭐 어떤 장면을 구성해서 넣어보거나 또 어떤 건 좀 더 디테일하게 그리기도 하고 어떤 거는 단순한 명암만 넣어보기도 하고 일러스트처럼 컬러링도 하고 초상화처럼 더 디테일하게 에, 채색도 해보고 음, 좀 실험적인 다른 엉뚱한 그림도 좀 그려보고 변형된 그림도 좀 그리고, 그러니까 뭐든지 상당히 표현하는 것들이 자유로워 보여요. 이 왼쪽은 이미지가 날아간 거예요. 이제 뭐가 있었을까? 궁금하네요. 나중에 한번 업그레이드를 좀 해봐주고요. 그래서 피겨를 하는 동세를 단순화했다고 딱 이러니까 난 처음에 이게 무슨 마크인가 이랬는데 그런 정도의 의도라고 하면 거의 추상화에 가까운 거 아닌가요? 마치 간딘스키의 그림을 일부 보는 듯한 느낌? 음. 간딘스키 알아요?
추상화의 아버지? 바우하우스의 선생님이시기도 하고 추상화 그러면 뭐 간든스키를 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서 그죠? 어디 한 곳에 어떤 그 도형화된 그런 추상화의 일부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예, 승준님의 그림이. 그래서 갑자기 그걸 보면서 간딘스키의 그림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비슷해 보이죠? 본인이 한 거하고 이걸 추상화라고 하는 거예요. 점선면만 가지고 작가의 심상을 그려내는. 자, 그래서 어쨌든 승주님의 그림을 보고 상당히 감명을 받았어요. 다만 내가 이제 댓글을 뭐라고 썼냐면 정말 멋져요. 그리고 드로잉에 대한 열정과 노력에 찬사를 보냅니다. 뛰어난 시지각 능력에 긍정적, 능동적, 낙관적인 성향으로 무엇이든 다양하게 접근하며 즐겁게 그리는 모습이 멋지네요. 다만 그런 드로잉 능력으로 멋진 연기 연출을 하고자 한다면 연기 연출이 또 이제 중요하죠. 포스의 의미를 좀 알고 보다 생동감 있는 포스를 그릴 수 있다면 정말 멋진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라 믿어요. 그러는데 그러니까 지금 승주님이 그린 거는 뭐 연기를 생각하지 아예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그런데 그 대상을 보고는 그리는데 그 대상이 지금 취한 이 포즈에 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모양만 있는 거죠. 그냥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 그러니까 참 잘 그려요. 잘 그리긴 하는데 그렇게 서 있는 그 포스 무게감, 존재감이 있어 보이지 않고 그냥 그런 모양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림이죠, 그림. 그 대상으로 느껴져야 되는데 선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선을 하나의 그 대상을 표현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을 하는 거지 선 자체가 보이거나 어떤 그 도구적인 방법론적인 미디어를 보여주고자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려운 얘기예요, 내 얘기는. 예. 뭐 서예를 할 때도 모양을 그리지 말고 그 글자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담아라 뭐 이런 얘기인데 그거 정말 어려운 얘기거든요. 난이도가 너무 좀 높은 얘기긴 한데 나도 그렇게 잘 못해요 사실. 그러나 지금 잘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형태가 약간씩 좀 부서지거나 왜냐면 모양만 따라 그리다 보니 그 본질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가만히 확대해서 보면 그냥 그 근처에 선이 그어져 있는 건데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시지각 능력이 뛰어나고 하다 보니 잘 균형이나 운동감이나 덩어리나 이런 것들이 잘 안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림이 많이 부서져 있어요. 그러니까 튼튼하게 하나의 덩어리로 이렇게 와닿지 않거나 평면적으로 보이거나 흩어져 보이거나 잘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포스가 느껴지지 않는 거. 그래서 감각적으로는 보여요. 재능이 워낙 뛰어나고 재능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워낙 열심히 그리니까 느낌이 참 좋거든요. 그렇게 하는 느낌이 형태가 정확하냐 안 정확하냐의 문제는 아니고요. 정확하지 않더라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좋다,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제 뭐 선배 입장에서 조언을 조금 더 곁들이자면 좀 생동감 있고 좀 살아 있고 좀 더 그림이 좀 튼튼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좀 밀도가 있고 그러면 정말 멋진 그림이 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내가 예전 영상에서도 포스로잉을 잘한 그림들을 좀 보여준 것들이 좀 있어요. 잘 그리긴 했지만 정말 이제 프로들이 그린 그 수준만큼 그리려면 이렇게 포스가 느껴지고 좀 더 힘있게 아주 단순하면서도
그 동세를 튼튼하게 잡아낸 이제 후리한 그림임에도 불구하고 부서진 느낌이 없잖아요, 그죠? 단순한데 튼튼하게 그려져 있고, 그런 이제 그만큼 이제 해부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본적인 드로잉에 대한 기반들이 다 되어 있는 거죠. 단순하게 정말 몇 가지 선만 가지고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눈높이나 원근이나 그 해부학적인 덩어리나 뭐 포스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원근까지 너무도 잘 표현이 되어 있는 그림들이 많아서, 다만 여기 있는 그림들의 작가들이 다 같은 걸 전공한 것 같진 않아요. 그림을 보면 누군가는 애니메이션을 전공한 사람 같기도 하고, 누군가는 회화를 전공한 사람 같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나는 이제 만화 애니메이션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 아무려면 좀 만화 애니메이션을 한 작가들의 그림을 좀 많이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단 몇 번의 선만 가지고도 정말 힘 있는 그 포스 드로잉을 해서, 그죠? 생동감 있게 운동감을 잡아낼 수 있다는 거, 이런 정도가 되면 뭐 더 바랄 게 없죠. 그래서 나도 내가 이제 그 승준님의 그림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보다 좀 더 체계적으로 좀 지도를 받으면, 그래서 미래의 승준님도 이런 정도의 멋진 작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봤어요. 충분한 그 정도의 잠재력이 있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정도도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좋은 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랜만에 칭찬을 했더니 좀 이상한가요? 네. 생뚱맞게 갑자기 예정이 없는 또 승준님 그림을 보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 뭐 해부학은 뭐 피해갈 수 없는 거다 보니 뭐 당연히 해야죠. 다만 해야 하는데 너무 그 의무감을 가지고 하다 보면 괴롭죠. 그래서 내가 조금 전에 승준님의 그림을 보니 무지하게 자유분방하고 좋아 보이더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억지로 공부를 한다라는 차원에서 하기보다 그냥 그림을 즐기면서 좋아서 그리면 당연히 늘죠. 뼈와 근육 정보랑 또 평소에 하던 그 화면, 선적인 크로키랑 또 그걸 바탕으로 그리는 창작 그림에서 모든 지식이 분해되는 느낌입니다. 분해되는 느낌, 지식이 분해돼요? 그림을 그리다 보니, 해부학을 공부하다 보니 그동안 갖고 있던 지식이 잘못됐다는 걸 인지하게 됐다는 건가요? 적용이 안 된다. 그건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뭐 그림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이론을 배웠다고 해서 실기를 잘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또 실기를 한다고 해서 이론이 그냥 저절로 또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서, 원래 그래서 이론과 실기는 같이 병행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 또한 말이 그렇지 사실 어려운 점이 있죠. 이론, 실기, 이것이 딱 그렇게 균형을 이룰 수만 있으면 정말 좋은데, 보통 좋아서 어렸을 때부터 하다 보면 이론적인 공부보다는 그냥 그림을 그리게 되잖아요. 그냥 예쁜 인형 그리기서부터 재밌는 만화 캐릭터 따라 그리기, 뭐 이런 걸 먼저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리다 보니 스스로 그냥 터득하는 일반적인 상식 수준의 그런 것들은 터득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것들을 나름 충분히 이해해가면서 그리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거는 이 이론이 실기와 별개의 문제가 아니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거를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보고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고 한 거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문제가 아니라 같은 거예요. 근데 누가 그거를 직관적으로 느끼느냐. 우리는 그 미술을 하니까 시지각 능력이라고 하죠. 그 대상의 어떤 본 진실을 탐구하고 분석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데 누구나 다 있는 건 아니고 그것도 또한 격차가 좀 있겠죠. 그래서 천재들은 정규 교육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이 자연의 섭리나 그런 어떤 미학적인 원리들을 스스로 터득하기도 하죠.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러면 나는 어떻게 그리자는 얘기냐. 나도 좀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뭐 천재가 아니면 그죠? 그림을 그리지 말라는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재능은 있지만 천부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어떠한 그 교육 과정을 통해서 배워서 그림을 그리게 되죠.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지, 투시도법이 무엇인지, 색깔은 어떻게 만드는지, 형태는 어떻게 잡는지, 화면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교육 과정을 통해서 터득을 하게 되죠. 보통 사람들은. 그러니까 몇 안 되는 그 천재를 좀 빼놓고 나면 결국은 우리도 다 재능은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그것을 교육 과정을 통해서 이론과 실기를 균형을 잘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학습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이론을 배우거나 실기를 배울 때 내가 배운다고만 해서 배울 수 있느냐? 뭐냐면 가리키는 곳이 없다거나, 그죠? 가리키는 곳이라고 해봐야 뭐 입시 미술밖에 없다. 뭐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죠. 무조건 뭐 부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건 현실이니까 안타까운 부분도 없잖아 있죠. 자, 그래서 어떤 때는 그럼 답답하니까 책이라도 사서 보자라고 책을 봤는데 그 책을 본다고 이해가 또 잘 안 돼요. 책을 서술한 그 문장 자체가 또 전문 서적일수록 또 너무 어렵게 써져 있는 책들이 너무 많고요. 그러다가 또 이제 실기를 또 배운다 그래서 또 이 가르치시는 분들이 그만큼의 연륜과 경력과 이런 게 있느냐? 입시 미술은 또 알려줄 수 있어도 정말 작품을 하는 창작자로서의 어떤 작가나 감독으로서의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가리키는 그런 곳에서 배울 수 있느냐? 여러 가지가 마음처럼 현실에서 받쳐줄 만한 상황들이 아닌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혼자 독학을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지금 승주님이 얘기한 것처럼 적용이 안 되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주로 이제 예능 쪽에는 더군다나 이제 그 뭐 무슨 자격증을 따듯이 공무원들처럼 또는 우리가 운전면허증을 따듯이 또 부동산 자격증을 따듯이 정해져 있는 정말 토시 하나까지 막 탁 떨어지게 이렇게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술 쪽이. 그 정답이 없다 보니까 더 난감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예전부터 그래서 이제 도제 교육식으로 그죠? 도제 교육식으로 스승과 제자 사이에 그런 노하우들을 전수하죠. 전수. 그죠? 그래서 이제 뭐 무슨 파 이런 게 나오죠. 무슨 사조, 미술 사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뭐 기능공 자격증이라든지 기술 자격증을 따듯이 그런데 이런 게 없잖아요.
어떤 스승 밑에 무슨 사조에 뭐 이런 게 없잖아. 그냥 너 어느 학원 출신이야, 그죠? 너 어느 학원 출신이냐 그런 것만 있는 거죠. 음, 그 학원의 합격률이 합격률이 얼마냐, 뭐 이런 거에만 치중하다 보니 전혀 다른, 그죠? 그죠? 뭐 무술도장, 그렇죠. 그것도 어쨌든 체육이잖아요. 그죠? 음악, 미술, 체육, 이쪽 예능 쪽은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책으로 서술을 해도 책에다 쓸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책대로도 안 되고요. 책을 읽으면 너무 막연한 뜬구름 잡는 듯한 개념적인 말들이 또 너무 많고요. 요즘은 그래도 책을 좀 쉽게 쓰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뭐 영어나 한자를 써야 좀 그래도 좀 지식인이다라는 생각을 해서들 그런 건지 책을 쓰시는 분들이 너무 어렵게 써요. 마치 잘난 척 하듯이. 그런데 요즘은 아주 쉽게 쓰는 책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쉽게 쓰는 책이 아니라 너무 그 가벼운 책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요즘 뭐 컨텐츠도 이제 스낵 컨텐츠를 즐기잖아요. 그냥 정말 일회성, 가벼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냥 웃고 마는. 에, 근데 책마저도 그런 수준이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서점에 가보면 맨 그 만화 애니메이션 코너에 가면 미소녀 그리는 법밖에 없다고. 뭐 머리 그리는 법, 옷 그리는 법, 뭐 이런 것만 있어요. 정말 책이라고 할 수 없을 지경으로 너무 저질스러운 책들이 너무 많아서 가서 보고 싶지도 않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책을 쉽게 상업적으로만 접근해서 젊은 미술학도들한테 어떻게든 책을 팔아먹기 위해서 그런 좀 쓰레기 같은 책들을 양산해내는 그런 출판사들도 너무 좀 지성인으로서, 그죠? 출판사 그러면 지성 아니겠어요, 그죠? 지식인인데 너무 무책임하지 않나? 너무 양심이 없지 않나? 그게 무슨 언론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출판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자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안타깝다. 특히 영화나 디자인, 회화 쪽은 안 그런데 만화 애니메이션만 유독히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안타깝죠. 더 얘기하면 또 자꾸 욕만 나오니까 그만해야 되지. 지금 크로키 몇 장을 올리면 피드백이 가능하실까요? 당연하죠. 노블님이 며칠 전에 올린 그림도 보긴 봤어요. 근데 여기 이제 팩폭 계단 올리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근황입니다. 이렇게. 네, 요거. 근데 혼자서 독학하고 있는데도 늘어요. 방법을 달리하면 늘어요. 지금 나한테 개인지도 받는 친구 중에 나이가 30이 넘었는데도 이제라도 좀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와서 배우는 친구가 있는데 시작한 지 한 달 조금,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잘 그려요. 그러니까 첫 번째 와서 보여줬던 그림은 누가 봐도 그냥 그림을 안 그렸던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그림인데 방법을 알려줬더니 금방 따라와서 잘 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재능이 있는 사람도 방법을 모르면 그만큼의 성과를, 효과를, 발전을 내기가 좀 어렵죠. 방법만 배우면 금방 많이 좋아져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초기에 그 발전되어지는 것들은 어렵지 않은데 나중에 이제 정말 이제 연기, 연출 쪽까지 갔을 때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늘 얘기하지만
초반에 이렇게 올라갈 때는 급격하게 막 올라가잖아요. 그죠? 노력하면 금방 올라가요. 예. 근데 이제 높은 곳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격차가 줄어들면서 정말 힘들죠. 조금씩 조금씩 무언가 더 나아지는 것들이 정말 내가 그림이 늘고 있나? 라고 생각이 안 들 정도로 고통스럽고 힘들고 해요. 근데 이제 차이가 좀 있다면 초보 때는 기복이 심하죠. 컨디션에 따라서 늘 기복이 심한데 이제 잘 그리면 그릴수록 뭐 못 그릴 때도 있지만 그 기복이 줄여가는 거예요. 그 기복을. 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못하는 것은 정말 재능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 방법을 배우면 금방 좋아질 수 있어요. 여기는.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가르쳐 보면 선 쓰는 거를 바꾸는 것만 보통 한 3, 4개월 정도 걸려요. 이게 보통인 것 같고 좀 늦으면 한 반년 정도 또는 더 뭐 재능이 없거나 또는 알면서도 열심히 그림만 그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림을 그리긴 하는데 그림만 그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 뭐 한 1년 정도씩 걸리는 친구도 있고요. 근데 요번에 그 친구는 뭐 정말 1개월 만에 인지력이 그만큼 있는 거죠. 머리가 좀 뛰어난 받아들이는 학습 능력이 뛰어난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보통은 하여간 뭐 한 4개월에서 6개월 요 정도는 돼야 기본적인 흉내를 내서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어려워지죠. 처음에 이제 막 급격하게 이렇게 방법론을 배워서 바꿔나갈 때는 금방금방 이렇게 막 느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연출에 가면 그냥 모양을 따라 그리는 거는 금방 늘어 보이지만 나중에 이제 연출에 가면 조금 더 오래 걸리고 좀 힘들어 보입니다. 처음에 올렸었던 그 그림에 비해서 처음이라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장족의 발전이라고 할까요? 처음에 그냥 해부학을 공부하겠다라고 해서 그냥 올렸던 정도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첫 그림이다 라고 처음으로 그렸다라고 하면서 이제 올린 건데도 불구하고 잘 그렸어요. 처음인데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올린 건데 얘기는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크로키를 했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태어나서. 근데 처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를 그릴 수 있다? 이거는 상당한 재능, 시적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처음 보면 어떻게 생겼는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구분이 안 될 텐데 균형이나 운동감이나 여러 가지 형태들을 기본적으로 갖추어서 그려요. 별반 다르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나 이거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림을 오래 그린 사람 같으면 열심히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뭐 태어나서 처음으로 지금 크로키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형태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그릴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정말 처음 그린 걸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려운 포즈거든요 이게. 네. 하물며 이 말이 감동으로 와닿았어요. 생애 첫 크로키라고 하는 게 정말 그 느낌이 어땠을까. 나도 처음에 크로키 했을 때 느낌이 어땠지? 지금 생각은 안 나지만 그 말 자체가 상당히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이렇게 보면 그닥 뭐 이렇게 다르지 않아요. 다만 이제 그림이 뭐 여기가 맞네 틀리네 이런 문제를 떠나서 일단 기본적으로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이런 거예요. 일단 연필을 너무 진한 걸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연필을 이렇게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이제 미술 연필 그러면 무조건 미술용이라고 하면 다들 막 텀보우 뭐 사비 뭐 이런 거 쓰거든요. 그죠? 이것도 지금 내가 보기에는 사비 정도 수준을 그린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고 너무 진하다 보니까 이거 콘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음. 마치 콘테로 그린 듯한 느낌, 연필의 느낌보다는 그럴 정도로 이제 진해 보이는데 이거는 그래도 연필처럼 보여요. 그림을 이제 작게 그려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연필 같아요. 이건. 근데 이게 워낙 진하게 그리니까 그죠? 그래서 그죠? 사비로 그린 거죠. 10분 동안 그렸다고 돼 있어요. 사비 자체가 나쁜 건 아니고요. 처음에 연필의 그 강약을 다룰 수 없는 정도 상황에서 사비를 쓰는 것은 조금 부담이 좀 될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비연필 이하로 가면 너무 좀 딱딱하고 약하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처음에 좀 사비가 좀 무리가 좀 있다. 아무리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한 2비 정도로 그리는 것도 괜찮고요. 그럼 2비로 그렸는데도 뭔가 농담을 내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면 처음에는 비연필 정도로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더 진한 거 부분, 그러니까 특히 이제 앞에 나와 있는 부분이나 원근이나 뭐 이렇게 이목구비를 좀 살려야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포인트 멀리 있는 건 빼고요. 가까이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만 뭐 2비를 가지고 쓴다거나 그래서 B, 2비, 4비를 같이 혼용해서 쓰는 거 한 가지만 가지고는 농담 조절이 처음에 잘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선을 보면 좀 뭉개져 있어요. 그래서 뭉개져 있는 것이 과연 정말 선이 뭉개진 걸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종이의 이 골이 이 정도로 보이는 걸 봐서는 내가 보기에는 그림을 무지하게 작게 그리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여기 옆에도 보이네요. 이 스프링이 불과 몇 개의 스프링이 뭐 둘, 넷, 여섯, 여덟 한 10개 정도의 스프링의 정도 수준의 이렇게 크기를 지금 그리고 있거든요. 정말 스프링이 큰 게 아니라면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노트의 스프링이라고 하면 그림이 상당히 작다. 그 작다 보니 사비 연필로 작게 그리다 보니까 당연히 뭉개져 보일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노트 정도에다가 만약에 그림을 꽉 채워서 그릴 정도라면 이렇게 뭉개져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보기보다도 그림이 너무 작다, 너무 작. 근데 처음에는 크게 그리는 게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좀 크기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하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크로키북 있잖아요. 이거 크로키북 그냥 일반 노트보다는 좀 더 커요. 그래서 거기다가 다 그리기는 어려우니까 절반 정도를 나눠서 이걸 돌려가지고 가로로 이렇게 돌려서 여기에다가 두 개씩 그려 넣으면 적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와상은 조금 더 얼굴이 더 커질 거고요. 입상은 얼굴이 조금 더 작아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얼굴의 크기를 조절을 하거나 얼굴의 또 위치를 잡아야 그래야 화면 구성이 맞을 거예요. 그래서 뭐 누구는 맨날 뭐 몸통을 먼저 잡고 그려라 그러는데 화면을 구성하고 우리가 그 대상을 바라볼 때 인체를 바라볼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사실 눈이거든요. 우리 운동감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운동을 한다라는 거, 그 운동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균형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움직일 수 있나요? 균형이 안 맞으면 쓰러질 텐데. 그러니까 그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그 전제에는 움직일 수 있도록 균형이 맞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균형은 어디를 잡습니까? 머리로 균형을 잡는 거거든요. 달팽이관이 머리 위에 있고
그다음에 우리는 늘 그 시선이 제일 먼저 사람의 눈으로 먼저 가요. 예. 뭘 봐도 사람의 얼굴을 먼저, 눈을 먼저 제일 많이 보죠. 그래서 이 얼굴을 기준으로 우리 무게 잡잖아요. 그거는 자동화 장치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무게를 불안정하지 않게 무게를 잡게 돼요. 그 얘기는 결국은 이 얼굴을 중심으로 이렇게 화면 구성을 한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사진을 찍는 사람도 그렇게 찍어요. 얼굴을 기준으로 찍지 몸통을 기준으로 찍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포스 드로잉이라고 하는 것이 포스가 무조건 힘만 주는 것이 포스가 아니고요. 힘을 뺀 것도 포스여야 되는 거예요. 힘이 무조건 많이 들어간 것만 연기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좋은 연기는 힘을 빼고 연기하는 게 더 좋은 연기예요. 그래서 무조건 힘을 주고 막 격렬한 액션만 하는 것들은 엑스트라가 하는 거죠. 엑스트라가. 주연 배우들은 감정 연기를 하죠. 그죠? 액션 연기가 아니라 그 감성 연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액션 연기만 하겠다라는 거야. 몸통만 그리라는 거는 얼굴을 빼고. 근데 모든 포즈들은 머리에서 인지를 하고 어떤 뉘앙스의 어떤 스토리의 어떤 컨셉을 가지고 포즈를 취하는지는 다 머리에서 보여지는 컨셉인 거예요. 근데 이제 다만 크로키 모델들은 어떤 스토리텔링을 특별히 갖고 있기가 좀 어려워요. 포즈를 계속 바꿔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 포즈를 가지고 뭐 오랫동안 서 있는 경우, 그렇다면 당연히 작가가 가지고 있는 그 컨셉에 맞는 포즈를 취하게 되겠죠. 그럼 뭐 몇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몇 날 며칠 똑같은 포즈를 쓸 수도 있어요. 근데 크로키 포즈는 안 그렇잖아요. 5분, 10분 안에 포즈를 계속 바꿔야 되니까 어떤 스토리텔링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어쨌든 그 균형과 운동감을 잡으려면 머리를 기준으로 화면 구성을 하거나 균형을 잡거나 운동감을 갖거나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자꾸 무슨 이론인지 하여간 계속 몸통을 먼저 그리라고 하면서 그냥 몸통만 계속 막 강렬하게 이렇게 막 뒤틀린 것만 자꾸 그리면 그럼 잔잔하게 있는 포즈들은 어쩌란 말이냐. 그래서 오히려 좋은 연기를 하는 사람들은 좀 감독님들이 그러잖아요. 좀 힘 빼고 연기해라. 몸에 너무 힘이 들어가 있다. 왜 그 눈에 힘 주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오히려 정말 연기 초보자들이나 그 눈에다 힘 팍 주고 연기하고 그러지. 누가 그렇게 힘 들어간 것만 그립니까? 오히려 더 힘이 들어가지 않고도 정말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그런 포즈들을 정말 그려내는 게 많은데 마치 포스라고 하면 힘만 주는 것만이 마치 포스 드로잉인 것처럼 그러는데 힘은 주는 것만이 아니라 힘을 빼는 것도 가장 어려운 연기라고 난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머리를 중심으로 균형을 안정적인 균형을 잡고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과격한 액션을 하다 보면 균형을 잡을 수 없는 포즈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뭐냐면 그렇게 계속 이 모델이 5분 10분 동안 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움직이는 중간을 사진으로 찍은 것 뿐이에요. 그럼 움직이는 중간에 한 프레임을 찍은 것 뿐이지 그 모델이 그렇게 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정한 포즈는 액팅이 강한 포즈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서 있을 수 없는 포즈들인 거죠. 결국은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고정될 수 없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거 나름대로 그릴 만한 가치가 있고 연습할 가치가 있지만 모든 포즈들이 다 그렇게 그려야만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운동감을 잡더라도 뭐 만약에 공중에 떠 있는 포즈를 하더라도 얼굴을 잡아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운동감을 잡아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이렇게. 근데 그게 뭐 가슴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화면 구성에 대한 조형적인 문제도 있고 균형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머리를 먼저 잡아서 그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자, 그래서 일단은 연필 사용하는 문제,
그 다음에 종이를 사용하는 문제, 기본적인 어떤 환경이 갖춰진 상태에서 그림만 본다고 하면 지금은 좀 자신이 없어서 처음 그리다 보니 선을 확대를 좀 해보면 그림이 작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그려요. 근데 이 정도면 정말 잘 그리는 거예요. 이게 쉬운 그림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도 이 정도 그린다는 것은, 그것도 여러 번 그리지 않았어요. 내가 보니까 약한 선을 한 번씩 이렇게 잡아놓고는 그 다음에 한 번에 위에다가 이게 그렸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엄청나게 잘 그리는 그림인 거예요. 이 처음 그린 크로키 치고는. 네. 처음 그렸다 그러면서 뭐 형태가 다르지 않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좀 훌륭하게 잘하고 있지만, 이제 더 좋아지기 위한 조언을 좀 하자면, 헉, 어떻게 알았냐고요? 뭘 어떻게 알아요? 보이잖아요. 당연히 그냥 보이니까 하는 얘기죠. 음, 그래도 어쨌든 초보인데도 불구하고 얼굴의 덩어리를 먼저 잡아서, 그죠? 얼굴에 두개골의 형태를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십자선을 걷어요. 어쨌든 뭐 정확하든 안 정확하든 간에 방법을 따르고 있다. 라는 거고요. 지금 밑선이 정확하게는 안 보이지만 어쨌든 약하게 이렇게 걷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도 막 이런 거 봤어요. 이런 초보자들이 이런 거 보기가 좀 쉽지 않은데요, 그죠? 이 약한 선들이 보이는 거 보면 잡았어요. 그래서 놀랍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잘 봤어요. 그래서 지금 뭐 전체적으로는 운동감이 이렇게 좀 더 심하게 과하게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가슴을 내밀고, 그죠? 쑥 내밀고 골반을 이렇게 쑥 넣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냥 크게 보면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원만한 정도 수준은 아니고요. 상당히 그 과하게 골반을 틀어서 취한 포즈예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는 상당히 운동감도 좀 잘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뭐 여기 허리에 대한 이제 콘트라포스토, 허리, 그다음에 어깨, 그다음에 눈, 이렇게 삼곡에 대한, 그다음에 이제 팔을 쭉 뻗었을 때 이렇게. 내가 지금 그 자리에다가 선을 긋진 않아요. 그 조금 앞쪽에 나와 있는 부분에다가 선을 긋고 있거든요. 그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안에 이제 운동감을 따라서 이제 덩어리를 이제 그려야 되잖아요. 그 운동에 대한 기본을 먼저 잡고요. 그러니까 빨간색이 내가 지금 바깥에다 걷지만 그거를 이제 안쪽에다가 실제 있는 그 덩어리에다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근데 이제 그거를 덩어리로, 그러니까 머리 덩어리, 그 다음에 목, 그 다음에 흉부, 흉골이 아니라 흉부를 그리는 거예요. 흉부. 흉골은 안 보여요, 그죠? 이 안에 있는 요 중심을 타고 이 뼈가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제 그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흉골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12개 쌍이 들어가겠죠. 자, 어쨌든 뭐 디테일한 뭐 해부까지는 지금 얘기하기 좀 그렇고요. 자, 그래서 흉부를 잡고 대략 덩어리만 좀 잡을게요. 근데 이제 지금 골반이 허리하고 지금 약간 붙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좀
길이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아래 복직근, 복부가 있어야 되는 거죠. 복부가 있고, 그다음에 골반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허벅지, 대퇴가 있고,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앞쪽으로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죠? 여기 흉부는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죠. 이 라인을 일부러 지금 거놓게요. 대흉근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흉골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장골릉 골반 부분은 또 거꾸로 반대로 이렇게 접혀져 있죠. 그죠? 근데 허벅지는 좀 앞쪽으로 나와서 무릎, 슬개골이 있고, 요 앞에 이제 결절이라고 해서 경골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아리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발목, 그다음에 이제 중족골 이렇게 있고. 보기보다 발이 작지는 않아요. 우리는 이제 보통 발을 좀 작게 생각하는데 원근 때문에 좀 멀어질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는 그렇게 작지 않다. 자, 그다음 이제 반대편도 접히다 보니까 이제 대퇴 직근이 이제 쑥 올라와서 대퇴 직근이 좀 올라와서 무릎이 좀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 여기도 이제 슬개골이 있고 그 밑에 이렇게 비복근이 이제 약간 눌려서 이렇게 튀어나오고요. 나는 이제 어깨 이제 팔을 좀 맨 마지막에 그려요. 팔을 팔이 아주 주도적인 연기를 할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부수적인 연기를 하기 때문에 팔은 맨 마지막에 그리죠. 근데 아까 요 빨간색으로 그린 것처럼 이렇게 흐르듯이 요 흐름을 타고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모양을 하나씩 그리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근육도 좀 이해를 하게 되면 뭐 2두, 3두의 뭐 상완 요골에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타고 그리면 껍데기를 안 그리고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걸 공부를 안 하고 이 의식을 하지 않고 그리다 보면 계속 껍데기를 그리게 되거든요. 근데 보기보다도 손이 더 앞으로 더 크게 왔어야 되는데 손을 조금 좀 작게 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앞으로 뭐 많이 내밀도록 고치지는 않을게요. 왜냐하면 이 하의를 굳이 이렇게 뭐 가린다고 해서 뭐 좋을 것 같지는 않아서 이 정도로만 하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상완에서 팔이 약간 꺾이면서 손목이 와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늘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 이 흉부, 흉골, 그 다음에 장골, 그 다음에 이제 대퇴, 그 다음에 이제 무릎, 그 다음에 이제 종아리.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입체적으로 덩어리가 앞으로 오는 것이냐, 멀어져 가는 것이냐에 대한 그 입체감을 먼저 좀 생각을 좀 해야 돼요. 당연히 뭐 눈높이도 맞춰야겠죠. 눈높이도 당연히 생각을 해야 하는데 지금 이거는 뭐 눈높이가 좀 이렇게 낮은 상태로 되어 있어서 그죠. 전체 운동감을 크게 잡아서 그리면 된다. 그래서 이게 맞았다 안 맞았다라고 하는 정확도의 문제라기보다 전체적인 흐름 이런 것들을 좀 의식해가면서 그리면 더 좋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지금 보면 껍데기를 그렸다는 거 아시죠? 내가 늘 어느 학생이나 늘 얘기하듯이 이렇게 겉에를 이렇게 타고 가면서 이렇게 그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면 원근이 사라져요.
다 똑같은 거리에 있게 되는 거죠. 여기도 이렇게 겉에를 타고 그리다 보면 어디가 나오고 어디가 들어갔는지가 구분이 안 돼요. 이 몸도 이렇게 겉에를 이렇게 타고 그리면 이 칸을 막아놨다고 해도 이 다 평면이 돼버리고 말아요. 이 껍데기를 타고 그리면 네, 같은 거리가 돼요. 나온 느낌이 전혀 안 드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려야 되는 거죠. 덩어리가 어디가 나왔는지 어디가 들어갔는지에 대한 그 인지를 정확하게 먼저 해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네. 눈, 목, 흉부, 흉골, 골반, 대퇴, 무릎, 발목 뭐 이런 거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평면으로 인지를 하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뭐 하여간 잘 할 거예요. 뭐 지금 처음 했는데도 뭐 이 정도로 그림을 그리니까 엄청나게 잘 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요것도 잘 그렸어요. 잘 그렸는데 여기서는 이제 운동감을 이제 전체적인 운동감을 아직 못 봐서 그런 건데 처음인데도 뭐. 자, 이 방법을 또 알려주면 이런 거예요. 머리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가만히 보면 요 뒤꿈치에 원래는 무게가 실려야 되는데 앞쪽에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쪽 오른발에도 무게가 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쪽 왼발에만이 아니라 오른발에도 무게가 좀 실렸는데 그래도 요 기준점으로 본다면 조금 더 뒷발에 그러니까 이 레프트에 더 무게가 좀 더 실렸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무게 중심은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얼굴에서 이 몸통을 이렇게 거보면 이렇게 운동감이 있고 그 다음에 엉덩이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아주 심한 운동감은 아니에요. 아까 거는 좀 심했는데 이건 좀 원만한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볼륨감을 더 내서 막 이렇게 허리를 가슴을 내밀고 골반을 뒤로 확 이렇게 뒤로 제끼고 뭐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원만하게 그냥 볼륨감 없이 그냥 건조하게 서 있는 포즈 정도예요. 근데 그냥 그렇게 그릴 수도 있고 조금 더 볼륨을 좀 살려도 되고요. 근데 나는 조금 더 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무조건 강하게 살리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이 포즈에서 느껴지는 것은 좀 더 여성성이에요. 하의를 신었기 때문에 이렇게 일자로 서 있는 이 무게 중심보다는 조금 더 당돌하게, 좀 더 도도하게, 조금 더 가슴을 조금 더 볼륨감을 좀 더 주고요. 그 다음에 좀 허리를 좀 더 넣고 너무 심하게 하는 것은 뭐 굳이 안 해도 되겠지만 조금 더 볼륨감을 좀 더 살려주면 그 다음에 이제 무릎을 조금만 더 이렇게 좀 넣어주면 훨씬 더 볼륨감이 이렇게 있어 보일 거예요. 더 힘 있는 느낌. 늘 그래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모델마다 또 그런 게 있어요. 어떤 모델은 상당히 유연성이 있는가 하면 어떤 모델은 유연성이 좀 떨어지는 모델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그림을 우리가 똑같이 그리느냐의 차원보다는 내 그림으로 어떻게 살려낼 것이냐에 대한 문제로 보면 또 좋지 않을까. 지금 너무 많은 걸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정말 초보자인데 생애 처음 크로키를 했다는 사람한테. 근데 그 팩폭기 영상 보면 다 그런 얘기 다 뭐 똑같은 얘기죠, 뭐 사실. 예.
그렇게 안 한 적이 없어서 그래서 요 운동감을 조금만 좀 더 살려서 이렇게 넣어주면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너무 밋밋하게 서 있어서 내 영상을 30시간을 시청하면 실력이 늘어요? 30시간이면 2시간짜리를 15개를 봐야 되는데 하기가 지금 영상 올린 게 꽤 많을걸요. 한 2, 300개, 300개 육박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도 많이 안 봐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흉부 잡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여기 지금 옷 때문에 안 보일지 모르지만 해박 공부를 하면 이 장골, 이 골반이 넘어오면서 전상 장골 극이라고 있고요. 뒤쪽에 이제 그 대둔근 이렇게 넘어올 거예요. 그래서 앞쪽에 여기서 꼭 보이는 부분들이 이렇게 그 전상 장골 극이라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치골로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네. 대략 상체까지 좀 그린 다음에 빼서 여기는 좀 잘했어요. 다시 이제 손목을 좀 꺾어야 되기 때문에 내려와서 손목을 이제 꺾어서 이렇게 온 거죠. 그래서 세부적인 작은 거보다는 전체적인 운동감을 먼저 보면 더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잘할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뭐 그때도 얘기했지만 괜히 닉네임이 노블이 아닌 거야. 나중엔 정말 그래픽 노블 수준의 멋진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생애 첫 크로키지. 이거는 어마어마한 실력이에요, 사실. 자, 그래서 이렇게 앞쪽 발에 이렇게 무게를 좀 실어 놓으면 이렇게 좀 더 뒤로 쭉 뽑아서 무릎을 좀 넣고요. 그냥 가볍게 대충 그리니까 이해하세요. 뭐 이걸 뭐 디테일하게 지금 봐줄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서. 자, 어쨌거나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S자 흐름이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운동감을 전체적으로 보고 선을 좀 길게 쓰면 좋겠다. 선을 이렇게 짧게 작게 이렇게 뭉개서 쓰다 보면 잘 안 늘어요. 네. 그래서 선을 좀 길게 틀려도 괜찮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너무 잘 그리려고 자꾸 생각하면 그림이 자꾸 굳어요. 아까도 우리 승준님 얘기를 했지만 승준님은 그림을 뭐 마치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기보다 자기가 그냥 좋아서 그리는 거예요. 근데 보통의 학생들이 나한테 피드백을 이제 받다 보니까 마치 막 보여주려고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하다 보니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선이 딱딱하고 경직되고 편안하지 않고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그림이 자꾸 좋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그냥 연습이니까 크로키는 작품을 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연습하는 거죠, 연습. 그래서 좀 편하게 그림을 자유롭게 좀 그리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거죠. 자, 이거는 지금 이렇게 머리가 앞으로 상당히 많이 숙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뒤에서 이렇게 꺾어져서 들어오는 균형을 가지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기울어져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원근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이 앞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눈높이가 낮아서 기울기는 다 비슷해 보이죠. 아래에서 봤으니까. 근데 원근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큰 크기의 발이에요. 뭐 쉽게 얘기하면 여기 이 발목서부터 여기 이제 외과 복숭아뼈 요 중간에 이제 중족골 발가락 이렇게 있잖아요. 요 정도의 크기를 이렇게 옮겨가 보면 이 발이 지금 거의 얼굴만 해요. 그죠? 보여요. 그리고 원근을 떠나서도 손을 쭉 펴가지고요. 손가락을 이제 어떻게 피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 엄지를 이렇게 쭉 펴서요. 그러면 어디가 제일 길까요? 중지? 그죠? 중지서부터 엄지까지를 한 뼘의 크기라고 생각하고 얼굴 턱에다가 한번 대보세요. 얼굴 턱에다가 대보면 이게 손이 여기서부터 이 이마 끝에까지 올 거예요. 아마 머리카락 나오는 뭐 손이 좀 작은 친구도 있고 긴 친구도 있겠지만 대부분 손 한 뼘을 하면 얼굴 머리카락 나오는 데쯤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발에다가 뒤꿈치에다가 발이 이제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또 그 손을 가져다가 이 발 뒤꿈치서부터 한번 쭉 대보세요. 그러면 발 끝에까지 안 갈 거예요. 그 손이 큰 사람도 발이 좀 더 클 거라고. 발이 좀 커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얼굴 크기만 하다는 거예요, 발이. 예. 발이 특별히 작지 않으면 얼굴 크기만 해요, 발이. 작지 않다, 발이. 얼굴만 하다. 다만 발을 이렇게 발바닥을 보는 게 아니고 발을 이렇게 옆에서 주로 많이 보잖아요. 이렇게 위에서 약간 내려다보든 뭐라든 간에 대부분 이렇게 앞쪽으로 나와 있는 경우 뭐 아니면 또 이렇게 측면으로 나와 있는 경우 이렇게 보는 거지 발바닥을 이렇게 보지 않다 보니까 그 자꾸 크다고 생각이 안 되는 건가 봐요. 그러나 발이 작지 않다. 얼굴만 하다. 라는 거고요. 그러니 하물며 얼굴하고 똑같은 크기의 발이 지금 앞쪽으로 나와 있으니까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발이 한쪽의 단면만 보임에도 불구하고 얼굴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죠? 별것도 아닌 설명을 무지하게 내가 지금 장황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 생애 첫 크로키를 했다고 하니까 자꾸 쉽게 뭔가 이해를 시켜주려고 설명을 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무게를 실어 있는 게 이 어깨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포스를 보면 이건 그냥 포스만 볼게요. 원근 덩어리만. 그래서 지금 머리가 있지만 지금 이 어깨에 힘을 주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좀 유연성이 좀 떨어져서 그렇지 정작 포스가 들어가면 이렇게 휘어요, 이렇게. 그죠? 당연하지 않겠어요? 힘을 주면 이렇게 이 손이 이렇게 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어깨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포스가 들어가면 이렇게 약간 휘어지죠. 근데 완전히 휘지 않는 이유는 유연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니면 자세가 좀 불편하거나 편안하지 않거나. 근데 릴렉스하게 만약에 힘을 빼고 놓으면 당연히 휘어요. 그 다음에 지금 흉부를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빼서 이렇게 앉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기울기가 이렇게 앞쪽으로 나와야 돼요. 이렇게 뒤쪽으로 많이 밀고 앉았거든요. 뒤에서 밀은 상태에서 이제 얼굴이 있는데 얼굴도 또 작은 얼굴은 아니에요. 상당히. 그다음에 기울기 이렇게 해서 기울어져 있고요. 근데 뭐 이제 틀렸다 맞다의 문제는 나중 문제고요. 일단 전체적인 운동감 이런 거를 본다고 하면 그 골반 그다음에 여기 이제 눌려서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허벅지
그 다음에 이제 원근 때문에 이렇게 레이어가 겹쳐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앞쪽으로 겹쳐 나오면서 이제 슬개골 무릎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반건양근, 아니 대퇴 이두, 그 다음에 이제 비복근, 전경골근 이렇게 앞으로 나오면서 이제 엄청 커지는 거예요. 보기보다. 예. 실제 보기보다 상당히 좀 큰 발이 이렇게 보여지겠죠. 그래서 이 원근을 잡아서 그 다음에 이 가슴 부분과 팔, 그 다음에 발 부분은 보이는 대로 그냥 그리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정도예요. 그래서 운동감이 쭉 스트레칭이 돼서, 왜냐면 머리를 앞으로 숙였으니까 스트레칭이 돼서 포스가 이렇게 흐르게끔 되어 있는 거고, 원근으로 봤을 때 계속 뒤로 물러나면서, 그죠? 계속 물러나면서 있는 이 원근을 표현을 했었어야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운동감, 그다음 비율 이런 것들을 먼저 크게 보는 연습을 하면 좋겠다. 제가 사진의 동작을 이해 못하고 그렸던 것 같네요. 운동감을 이해하는 연습 많이 해보겠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 정도 하는 것만으로도 좀 훌륭한 거예요. 너무 막 갑자기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음, 이거는 좀 기대고 있어서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 사진 자체가 지금 찍은 각도 자체도 좀 애매하고요. 이 벽은 분명히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인물은 지금 반대로 지금 기울어져 있거든요. 아무리 양쪽 발에 무게가 있다? 난 그렇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발가락에 거의 힘이 안 들어가 있어요. 이쪽 발은. 그러니까 힘은 지금 이쪽 왼발 레프트에 지금 힘이 많이 들어가 있고, 오른발에는 발가락에 많이 힘이 들어가 있다면 이쪽 이 발가락에 아마도 내가 보기에는 만 힘이 들어간다면 이런 식으로 엄지발가락이 확 꺾이거나 발가락들이 이렇게 다 뒤집어지게끔 꺾여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이 힘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거든요. 여기 힘줄까지 딱 이렇게.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주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힘이 전혀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이 레프트에 다 무게를 실었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게 이렇게 기울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그러면 쓰러져야 되는데 지금 안 쓰러지고 있다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안 쓰러진다면 벽이 이렇게 돼야 안 쓰러지지 않을까? 이걸 잡아야 되니까, 그죠?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 벽이 지금 반대로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옆으로 쓰러질 텐데 안 쓰러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진이 정말 애매하고요. 보이는 것조차도 지금 그러지 않나요? 지금 누울님이 그린 것도 무지 불안해 보이잖아요. 이 정도면 쓰러져야 되는 게 맞는 거라서 굳이 이거를 본다는 것은 좀 무의미한 것 같다. 이 포즈는 이런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무조건 있다고 해서 다 그리는 게 아니라 어떤 사진, 어떤 포즈가 좋은 것인지를 찾아서 골라서 보는 것도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그리는 게 아니라, 그리고 처음에는 너무 과격한 포즈를 그리는 것은 썩 도움이 되진 않아요. 다만 가끔 심심해서 멋진 포즈를 그려보고 싶어요. 그건 그려도 되죠. 그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처음에는 아주 안정적인 포즈를 가지고 균형, 운동감, 덩어리 이런 거를 그걸 연습하기도 사실 바쁘거든. 근데 전혀 해부학적인 그다음에 그런 운동감이나 균형이나 덩어리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상태에서 포즈만 따라 그리다 보면 그냥 카피만 하게 돼요. 아무 무의미하게 모양만 따라 그리게 되는 결과가 생겨서, 그러면 결국 시간 낭비를 하게 되니까 좀 더 학습에 도움이 되는 그런 거를 보고 하는 거 좋겠다. 지금 이거는 지금 여기에 지금 무게가 실렸거든요. 여기도
약간 무게가 좀 있긴 있지만 힘을 거의 두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지금 바깥에 나가 있으니까 결국은 이 팔과 머리의 무게를 이쪽 다리와 이쪽 팔의 무게로 지금 균형을 이룬 거예요. 양쪽이 지금 똑같다라는 거죠. 무게가 안 쓰러지니까. 그래서 양쪽 무게를 잘 균형감 있게 잘 서 있는 포즈예요. 지금 나오는 크로키 두 장은 오늘 팩보기 들으면서 이걸 지금 들으면서 그린 거예요? 어휴, 놀랍네요. 네. 이건 그래서 좋은 포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보기보다 약간 이제 머리가 이쪽으로 이제 넘어가니까 아무래도 안 쓰러지려고 기울기를 이렇게 잡은 모양이에요. 그렇지 않고요. 지금 거의 일직선으로 지금 서 있다시피 이렇게 포즈가 되어 있어요. 다리를 좀 더 벌리고 있고요. 훨씬 더 그죠? 운동감이.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이렇게 기울인 것을 이렇게 보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거 그림을 오래 그린 친구들도 이런 기울기를 사실 잘 못 봐요. 어려워해요. 근데 얼굴의 기울기를 아주 잘 봤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노블님이 지금 뭐 정말 생애 태어나서 처음으로 지금 크로키를 해보기 때문에 좀 어설퍼 보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어설프다기보다 생애 처음 이 정도를 그리면 도대체 이제 뭐 몇 달은 둘째치고 정말 뭐 한 1, 2년만 지나도 엄청나게 그림을 잘 그리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돼요. 좀 대단한 잠재력을 갖고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음. 지금 상태에서 봤을 때는 뭐 성경에 있는 말만처럼 뭐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장대하리라 뭐 이런 것처럼 그런 느낌, 그런 잠재력을 기대하게 만들어요. 이런 정도로 비슷하게 균형이나 운동감을 잡아내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그것도 지금 강의를 들으면서 그렸다고 하니 그림에만 집중을 하고 그려도 어려운 판인데 하여간 보면 놀라운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내가 늘 아쉬워하는 건 그런 거예요. 재능이나 잠재력들은 정말 뛰어난데 도대체 그동안 뭐 했을까? 도대체 그 좋은 능력을 가지고 또 그림을 또 엉뚱하게 그린 친구들이 있어요. 정말로. 되돌리기가 어려울 지경으로 야 저건 정말 저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안타까운 친구들 꽤 많거든요. 근데 잘 그린다는 친구들은 대부분 또 많이 그린 친구들이 오랫동안 많이 그렸기 때문에 고치기가 어려운 거야. 잘못 쿠세라고 하는 습관에 젖어 있어서 도대체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음. 나쁜 습관 들기 전에 그죠. 그게 오히려 그림을 처음 배우는 친구들이 더 빨리 늘어요. 그리고 그림을 막 5, 6년씩 그렸던 친구들이 오면 그것도 이제 잘 그린다는 친구들이 대부분 와서 그리죠. 뭐 초보적인 친구들보다는 오히려 더 잘 그리고 싶은 욕심이 많은 친구들. 그래서 그 클래스에서 그래도 제일 잘 그린다는 친구들이 주로 많이 오기도 하고 뭐 나이가 있는데 뭐 좀 해보고 싶은데 미술학원 입시 미술학원 가도 뭐 배울 수가 없으니까 그런 친구 또 이제 단순히 크로키만이 아니라 연출을 또 배우고 싶은 친구들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림을 잘 그린다는 친구들이 무지 고통스러워해요. 자기도 알아요. 고쳐야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고 문제가 있다는 걸 내가 이렇게 보여주죠. 내가 뭐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뭐가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그래야 그림이 정말 좋아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시연을 해주고 하니까 본인도 알죠. 근데 못 고치는 거예요. 알면서도. 더 웃기는 거는 하면서 이제 답답하잖아요. 그러면 또 그냥 예전에 그렸던 걸 그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재밌으니까. 대갈치기, 일본식 그림. 그 그림 예쁘니까. 아, 마치 그 마약 중독자 같은 느낌들이 들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마약을 끊어야 되니까 고통스럽더라도 몸이 막 부들부들 떨리고 괴롭더라도 마약을 다시 하면 안 돼요. 조금씩 조금씩 줄인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몇십 년 동안 줄여도 안 줄어요, 사실. 그 줄어도 끊지를 못해. 결국은 계속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절을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데 그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다시 이제 몰래 마약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 느는 거야, 애들이. 음. 몰라서가 아니에요. 알고 있는데 알지만 그거를 계속 끊자니 너무 괴로우니까 중간중간에 몰래 몰래 자꾸 그런 그 쿠세의 그런 안 좋은 관습에 그런 관념적인 그림을 계속 그려요. 그러니까 그림이 안 느는 거야. 그래서 아니 나한테 배운 지가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느느냐? 왜 그림을 안 그리느냐? 괴롭다는 거야. 괴로워도 해야지. 그러면 오지 마라. 난 그래요. 아니 고칠 의지가 없고 안 그릴 건데 왜 오냐고. 오지 마라. 나는 강경하게 얘기해요. 그러면 거의 살려달라고 얘기하듯이 안 된대요. 자기는 그래도 와서 팩폭을 먹어야 그래야 그나마라도 한다고 얘기를 하니 그런 친구들이 꽤 있어요. 알죠? 그 심정을 뭐 이해 못 하겠어요? 이해는 하죠. 근데 이해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서 안타깝죠. 그래도 고쳐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노블님이 한 그림을 보면 정말 누가 봐도 에, 안정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처음이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에, 사진이 정말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은 또 포즈가 좀 어려워서 뭐 약간은 그럴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뭐 훌륭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잠재력을 잘 다듬어서 좀 키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얘기한 거를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하자면 평면이 되지 않도록 그죠? 이렇게 평면이 되지 않도록 껍데기를 그리지 않아야 되고요. 일단은 연필을 B, 2B, 4B를 이렇게 나눠서 처음에는 좀 약한 선부터 이렇게 쓰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종이를 부담스러우면 절반 정도만 나눠서 하고요. 그다음에 선은 좀 긴 선을 쓰도록 하고요. 선이 뭉개지지 않도록 쓰는 게 또 중요합니다. 선이 뭉개지지 않도록 그렇게만 일단 하시면 그것만으로도 뭐 그림이 확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됐죠? 뭐 마지막으로 뭐 질문 있으신가요? 한 달 만에 공개 방송을 했는데 아이가 끝까지 강의를 같이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다다음 주에 2주에 한 번씩이니까 4주차에 우리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좋은 밤, 좋은 꿈 꾸면서 편안한 밤 보내시고 나중에 또 봐요. 안녕.